안녕하십니까. 익스플레인 디오 못다한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프로그램이 워낙 쉬워가지고 이 부분마다 이렇게 짜임새 있게 체계 있게 강좌라고 드릴 건덕지가 별로 없습니다. 대충 뭐 기본 그 장치만 알면은 그에 관련된 이런저런 그 버튼을 찍다 보면은 저절로 알게 되게끔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그 중에 그래도 뭐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몇 가지 그냥 기억나는 대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씬을 추가하고 그림을 하나 불러 보겠습니다. 이 이화용 그 젖꼭지를 물고 있는 이 아기를 불러내고 또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아이를 보겠습니다. 그럼 그 젖꼭지를 물고 있는 아이가 어느덧 커서 이런 방실방실 기어다니는 아이로 자랐다. 어떤 시간의 경과나 변환 과정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프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모프. 스크라이브 만져보신 분들 덜 아실 겁니다. 모프. 여기 전목이 아이 여기 효과 스케치 효과를 지우고 찍어보면은 모프라는 거 보이시죠? 모프라는 기능을 주면은 제가 그 오빠의 청춘이라는 그 영상에서 이렇게 가을 배경에 그 시간이 흘렀다는 뜻으로 이렇게 카렌다가 땅으로 떨어지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모프라는 기능을 써먹었는데 이 두 가지 화면을 대조시켜서 한 화면을 뭐 다른 그 그림들처럼 이렇게 효과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스케치 효과를 주고 기어다니는 아이를 또 효과를 주는데 여기서 아무런 효과를 주지 말고 먼저 이게 모프를 찍어줍니다. 모프. 그럼 이 아이가 어느덧 자라서 이제 이런 아이로 자랐다는 설명이 되겠는데요. 이 모프라는 걸 확인하려면은 이제 이 크로스 캔버스 들어가서 안 보이실 겁니다. 이게 지금 다시 되풀이 해볼까요? 루프에서 되풀이. 그러면 현재 이 노랗게 진행되는 게 제 눈에는 보이는데 화면상으로는 영상으로는 안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 스케치에 들어가서 여기 지금 노랗게 설정이 돼서 그런 건데 여기를 검은색이나 뭐 다른 뭐 빨간색을 아무거나 하여튼 유색을 치워주면은 이 아이가 이렇게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이런 아이로 자랐다는 내용의 그 의미가 담겨집니다. 그럼 이렇게 아이가 자라면서 이 첫의 영상은 이 두 번째 효과에서 아웃으로 해줘야겠죠. 이게 아이가 이제 없어지면서 서서히 이 기어다니는 아이로 자랐다. 이런 효과를 줄 때 그 모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첫
처음 아이 말고 다음 아이에다가 모프를 주면 됩니다. 모프. 시간이 경과는 뭐 여기 기본 설정이 딱 알맞고 더 짧게 해줄 수 있고 늘려줄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이펙트에서 색깔을 바꿔주면 선명하게 보인다는 것. 이것도 얘기 나온 김에 애드 애니메이션이라는 이 기능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애드 애니메이션 기능을 추가한다는 뜻이겠는데, 이걸 찍어주면 이 아이가 이렇게 복제가 됩니다. 복제. 이 아이를 이렇게 복제한 아이를 위치를 이렇게 바꿔주면은 이 아이가 이렇게 변경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쪽으로. 그러면은 뭐 물론 이게 지프 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어다니는 효과는 안 나겠지만은 이 아이를 여러 개를 복제를 해서 이렇게 왼쪽으로 사라지게 해 보이겠습니다. 복제를 해서 위치를 잡아주고 이렇게 여기 왼쪽에 또 복제를 또 합니다. 이렇게 제 오빠의 청춘에서 그 종이 비행기 날아가게 하는 장면이 바로 이걸로 만든 겁니다. 종이 비행기. 이게 굴곡을 줘서 들쑥날쑥하게 할 수도 있고, 그냥 뭐 적당히 곡선을 주면은 찍어봅시다. 자동차가 지나가게 하거나 배 뭐 기타 비행기가 날아가게끔 마찬가지로 이런 방법을 씁니다. 자동차 자동차를 불러놓고 복제를 해서 그냥 이렇게 더 빼줍니다. 이렇게 싹 움직이게끔. 보이시죠?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자동차 뭐 여기 그리기 위해서 스케치를 없애고 그냥 아무 효과도 주지 말라고 나싱을 줍니다. 나싱. 나싱을 줘도 되고 페이드인을 줘서 그냥 일단 사라지면 바로 움직이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써먹는 기능이 바로 이 리무브 애니메이션 라는 거 알아두시면은 쓸모가 많을 겁니다. 이건 또 얘기 안 하는 것이 또 뭐 있나. 뭐 이 정도로 하면 뭐 웬만한 거 다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이런 임포트니 프리젠테이션. 그래서 이거는 뭐
장면 엿보고 있는지. ESC 취소하고, 이거 뭐 되돌리기 그런 거고요. 그게 뭐 다 된 거 같은데,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물어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또 플립 헐라이전 탈이 이런 자세 일적에 이걸 눌러주면 좌우가 바뀝니다. 이렇게 이 아이도 바뀌고, 이 무브온 톱, 무브온 버튼. 글쎄 뭐이 아이를 아래쪽으로 옮긴다. 이거 뭐 안 들어먹는데. 아, 이게 무브온 톱이 이게 이 레이어 순서 바꾸는 그런 거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무브 다운. 그렇습니다. 레이어 순서 바꾸기. 뭐 델리트고, 뉴 씬이고, 꽉 채우는 거고. 이상 맞추는 걸 하고서요. 하고, 시작한 김에 이치 스케치 프로. 이치가 아니라 이지 스케치, 쉬운 스케치 프로라는 뜻이겠는데, 이지 스케치 요 소프트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메일을 그냥 대충 이메일과 그 오토 코드 뭐 이런 거 그냥 보시다시피 엉터리입니다. 그냥 형식에 그냥 상관없이 그냥 대충 쳐졌고, 이렇게 해서 OK를 열면 이 프로그램이 열리는데, 스크라이브보다 익스플레인보다 이 인터페이스 작업창이 아주 단조롭고 직관적입니다. 그냥 뭐 다른 건 프로그램들은 뭐 여기저기 들락거려서 그 영상을 만들어내지만은, 이건 그냥 위에 한꺼번에 다 열거를 해놔서 스크라이브보다 더 쉽고 익스플레인보다는 또 한참 단순합니다. 그래서 사용하기가 좋은데, 그 뭐 프로그램이 복잡하다 이런저런 그 핑계로 그 게으름을 타시는 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써보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자랑할 점이 하나 있는데, 이 이미지를 불러왔을 경우에 이 라이브러리에 있는 그림들이 아주 다양하고 전부 다 저 총 천연색으로 되어 있어서 컬러로 되어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그 많고요. 이렇게 뭐 기우면 기우, 결혼, 사랑 뭐 그런 거. 이건 뭡니까 이게 뭐 웨이트 컨트롤, 운동, 와인, 술, 스포츠에 들어가 보면은 또 그 안에도 작은 카테고리가 있어서 버디빌딩, 산악, 골프, 유도, 킥복싱, 수영, 축구, 테니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그림들을 불러다 쓸 수 있습니다. 스키, 스노보드, 웃는 모습, 트랜스포트 뭐다. ATV는 뭡니까? ATV, 장난감 자동차인가? 바이시클, 또 폴더가 그 안에 있네. 자동차 있고, 자전거 있고, 빅, 빅 트럭, 큰 트럭, 차. 이와 같이 여러 종류의 그 그림들이 있어서 이 프로그램을 불러다 쓰시라고 제가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도 그냥 소개를 드리지만은,
정작 필요한 건 이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다 좋은데 한 가지 프로그램이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슬라이드를 추가하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 익스플레인디오에서는 씬이라고 하죠. 씬. 여기서는 슬라이드라고 합니다. 슬라이드를 찍어서 이렇게 씬을 연결해 나가게 돼 있는데 이것이 한 대여섯 개 들어가서 뭐 예를 들어서 2, 3분까지 가면은 굉장히 프로그램이 허덕거립니다. 버벅대요. 그리고 이유 없이 꺼지던가 예를 들어서 이 끝화면 쪽에 가서 비디오를 불러온다든지 비디오 또 아니면 여기 보시면은 그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특별히 넣어놔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 간판을 이용해서 그림을 이제 그 스크린 안에다 넣게끔 되어 있는데 이런 그림을 풀다 쓰면서 이렇게 해상도를 높여주면은 이게 그 2단계 가서 이제 에러가 난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안 나는데 처음에는 뭐 이 자체 내 할당 메모리가 소진 안 돼서 그런지 처음에는 안 나는데 5개, 6개 정도 가면은 틀림없이 에러가 납니다. 음악을 넣어도 꺼지고 비디오를 넣어도 꺼지고 그래서 이제 그게 괘씸해 가지고 제가 설치만 해놓고 사용 안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뭐 1, 2분짜리 영상을 꾸미는 데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왕 이렇게 설치하셨는데 이 프로그램은 그 익스플레인 디오그 다운받은 그 get into pc.com에 들어가면 그 검색어를 이치 스케치라고 치면 딱 하나 검색이 됩니다. 거기서 3.0 다운 받으십시오. get into pc.com 그 사이트에 없는 프로그램 없이 다 있습니다. 포토샵, 프로쇼, 파워 디렉터 프로그램이 필요하신 분은 거기 들어가서 찾으면 웬만한 거 다 있습니다. 요즘은 그 프로그램들이 덩치가 커져서 루미온이니 뭐 트윈모션 같은 거 뭐 17기가 루미온 10 버전은 17기가 나갑니다. 그런 거 이렇게 함부로 저장해서 이렇게 저기 비공식으로 빼내게끔 못합니다. 서버가 이렇게 모자라가지고. 근데 거기 게트윈트 PC는 다 원본 그대로 실어주고서 가져가라고 이렇게 선전하니까 들어가서 거기 이용하십시오. 이지 스케치 프로. 이지 쉬운 스케치라는 뜻이겠죠. 뭐 이지. 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셨으면은 저번에 제가 저 19,000개 그 SVG 파일 주소는 거 안내해 드렸죠. 그것이 설치된 폴더에 들어가서 SVG 보따리에 들어가서 이지 스케치의 그 라이브러리를 통째로 여기다 갖다 놓습니다. 그 방법은 프로그램이 설치된 그 경로 C 드라이브 로컬 드라이브로 들어가서 프로그램 32비트 폴더 들어갑니다. 프로그램 86 들어가 보면은 여기 이지 스케치 프로 3라고 여기 보이시죠? 이게 요 프로를 찍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가 보이는데 이 라이브러리를 통째로 복사를 하세요. 통째로 복사. 라이브러리 열어보면은 이 자체 내 음악이 30개 들어있고요. 백그라운드가 해상도별로 다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그 익스플레인디오나 그 뭡니까 그 비디오 스카라이브 그래서 불러다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배경 화면으로. 그 음악도 프로그램 그 세 프로그램 중에서 여기 음악이 제일 좋아요. 이 라이브러리에 그게 있으니까
오디오에 30곡이 있습니다. 30곡. 이걸 저장을 해서 그 19,000개를 저장해 놓은 그 폴더로 갑니다. 그럼 여기다 붙여 놓으면은 저는 이미 여기 이지 스케치라고 보이죠? 여기다 불러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익스플레인 작업을 하다가 이 SVG 파일 주소 올 때 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들어가면은 그림들이 워낙 화려하고 다양해서요. 쓸 일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조그만 그 명칭상의 차이는 있는데 영어를 뭐 대충 이해하시는 분은 그냥 어렵지 않게 열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말풍선 하는 것도 여기 보면 스피치 버블이라고 되어 있어요. 스피치 버블. 그리고 그 위에 스피치 소트 버블, 이런 것, 이런 그 유색 말풍선들.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이런 그 투명 화면의 그 말풍선은 배경 화면을 깔았을 때, 설치했을 때 그 글자가 투명한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냥 글자가 죽지만은, 색감이 죽지만은 이런 색상이 필요한 것은 글자는 글자대로 살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말풍선을 불러 쓸 때 색감 있는 걸 찾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뭐 비록 뭐 이렇게 이지 스케치 거기 전용 자료라고 해도 뭐 프로그램 자체가 슬쩍 해온 것인데 뭐 저작권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냥 어차피 큰 그릇에다가 작은 거 좀 담아오는 건데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얼마든지 프로다 쓸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SVG 파일을 수집할 수도 있고, 또 비디오 스크라이브 여러분들 지금 뭐 설치됐나 모르겠는데요. 이미 설치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삭제를 하더라도 지금 찾아 들어가면 그 스크라이브 라이브러리에 있는 그 일부분은 빼올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윈도우 키에서 윈도우 키와 R을 동시에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행 화면이 뜨는데요. 실행 화면에서 그 업데이트라는 입력을 합니다. appdata. 그게 입력을 하고 확인 누르면은 이 로밍이라고 보이시죠? 로밍. 이건 스크라이브가 설치됐거나 설치한 적이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설치 안 했으면 물론 없습니다. 설치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업데이터를 치고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로밍이라고 보이는데, 이 업데이터라는 폴더가 평상시는 숨겨진 폴더라고 해가지고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보기에서, 보기라는 메뉴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숨기는 항목 표시라는 걸 체크해 줘야만 보입니다. 그래서 보기로 들어가서 이걸 체크해 주시고, 여기 나온 김에 위에 그 파일 확장명 이것도 체크를 해 줍니다. 그러면 확장자도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가려서 쓰는데 무슨 파일을 찾다 보면 헷갈리니까 이것도 찍어 주시면 확장자가 명시되기 때문에 찾는데 아주 편하니까요. 이 두 개는 그냥 상식적으로 체크를 해 놓고 쓰시면 편할 겁니다. 숨긴 항목 체크하고 로밍에 들어가서 요 보시면은 로밍에 비디오 스크라이브라는 또 폴더가 있습니다. 비디오 스크라이브 데스크톱. 요 폴더에 들어가서 로컬 스토어를 찍어줍니다. 로컬 스토어. 그리고 라이브러리. 그러면 캐시가 보이죠? 이걸 또 통째로 저장합니다. 복사. 바로 여기에 이제 스크라이브의 일부분 11개 폴더 내에 11개의 그 폴더 내에 이런 그 SVG 파일이 숨어 있습니다.
앱 데이터 폴더가 왜 생기냐면은 스크라이브 그림들은 이 연결과 동시에 그 온라인을 통해서 전송 가능하고 일부분만 이렇게 샘플 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 내에 저장된 일부분 내가 얼마든지 바깥으로 불러낼 수가 있고, 그 라이브러리에서 그 온라인이라고 표시된 그런 카테고리는 저쪽에서 닫아 걸면 빼낼 수가 없습니다. 이 자체 내에 저장되어 있는 그림들, 저는 뭐 이렇게 스크라이브 그림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별로 쓸 일이 없는데, 대개 보시면 이렇게 그림들이 단조롭고 동작도 없고 표정도 없습니다. 그 모습이 그런 모습이고 큰 변화가 없어서 사용을 안 하는데, 혹시나 또 쓸 일 있으면은 말풍선 같은 건 불다 써도 됩니다. 말풍선 보면은, 말풍선이 뭡니까? 여기 말풍선 콜아웃이라고 돼 있네. 콜아웃. 콜아웃에서 이런 말풍선은 불러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이런저런 프로그램에 다 중복된 그림들이 있어서 특별히 저작권이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끔 이렇게 혼용돼서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자기들끼리 그렇게 나눠 쓰는 거라면 우리도 갖다 주소 다 써도 된다. 궤변이지만 이런 논리가 성립되니까요. 그냥 갖다 쓰세요. 불러다. 그 캐시를 저장해 가지고 그 SVG 모아놓은 그 폴더 내에다가 복사를 해요. SVG 보따리에다 복사를 해놓으면은, 저는 이렇게 비디오 스크라이브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바꿔서 저장했는데요. 바로 이것이 이제 SV 뭐야 스크라이브에서 쓰던 SVG 파일들을 저장해 놓은 겁니다. 요 밑에 HTML, ML로 되어 있는 건 다 지워도 됩니다. 그냥 이 폴더만 살려놓으면은, people 메일 이건 남자, people 이건 여자, 아셨죠? 이렇게 해서 SVG 파일을 잔뜩 불러다 쓰면은 편리하다는 거 꼭 그렇게 해보시기로 하고, 그리고 이 픽사베이도 심심할 때마다 들어보십시오. 새로 올라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18분 새로 올라오는 자료들이 있으니까요. 픽사베이도 가끔 들어가서 그림들을 주워 오십시오. 의외로 그 의표를 찌르는 신선한 디자인의 그림들이 많아요. 픽사베이가. 이렇게 해서 불러다 쓰시면은 그 비디오 스크라이브 이게 자꾸 첫 잘 까먹어가지고 이렇게 어물거리는데, 비디오 스크라이브에서 그 방화벽을 차단하면은 그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새로 가입 안 해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대신 이제 방화벽을 차단하면은 애로 사항이 하나 생기는데요. 이 라이브러리를 열었을 때 일부가 이렇게 막힙니다. 라이브러리 창이 흐릿하게 보이시죠? 이게 여기는 비활성화가 돼버립니다. 방어벽을 차단하면은. 그리고 이제 이 자체 내에 저장된 11개의 폴더, 지각과 바깥으로 빼낸 그 자료입니다. 요것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비활성화되어 있는 카테고리의 그 파일들을 못 불러온다는 에러가 있는데,
그거 뭐 못 불러오면 어떻습니까? 그 SVG 파일 수만 개 이렇게 주소다 놓은 게 있는데 2% 저 프로에서 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별로 그렇게 여기 비활성화가 된다 해도 구애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 만에 그 새로 가입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저처럼 방화벽을 차단하세요. 방화벽을 차단하는 방법은 설정에 들어가서 제어판을 여시고 이 업데이트 및 보안 요걸 찍어줍니다. 뭐 윈도우 버전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표시될지는 몰라도 방화벽을 찾아 들어가면 됩니다. 방화벽 업데이트 봉화 윈도우 보안으로 들어가야 되나? 윈도우 보안으로 가서 요 방화벽 네트워크 보호 요거 있습니까? 요거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찍고 고급 설정이라고 되어 있죠. 고급 설정 방화벽이 켜져 있습니다. 방화벽 여기 보시면 고급 설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고급 설정 그러면 이렇게 고급 보안이 포함된 윈도우 디펜더 방화벽 이런 화면이 뜨는데 여기서 아웃바운드 규칙을 찍고 들어가요. 아웃바운드 규칙 그 다음에 여기 새 규칙 잘 봐두세요. 저 순서를 아웃바운드 규칙 새 규칙 쓰기면은 어떻게 이제 특별히 설정을 해주는데 여기서 사용자 지정을 찍어줍니다. 사용자 지정 그리고 다음 그러면 다음 프로그램 경로 여기를 선택해줘요. 이렇게 선택해주고 스크라이브가 깔린 경로를 찾아 들어갑니다. 그러면 C 드라이브 내에 스크라이브 설치된 경로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비디오 스크라이브 EXE 실행 파일을 찍어줍니다. 이거 열기 그럼 여기 이렇게 EX 파일이 경로 표시가 되어 있죠. 요 화면에서 실행하는 그 작업 내용을 차단 아웃바운드라니까 이게 나가는 장치를 차단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신 다음에 다음 또 다음 또 다음 그리고 연결 차단이라고 되어 있죠. 연결 차단이다 체크를 해 주십니다. 이렇게 연결 차단 다음 그리고 여기다 제목을 그 명칭 그대로 대문자 비디오 또 대문자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비세우거든요. 비디오 스크라이브 제목만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침을 누르면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웃바운드 규칙 그 본란에 이렇게 명시가 됩니다. 이걸 아웃바운드 규칙이라는 게 나가는 과정을 여기서 차단해 주면은 저 스크라이브 서버에서 프로그램을 불러다 쓰는지 안 쓰는지 정보가 안 들어가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가 그냥 일주일 기한에 상관없이 유지되는 거니까요. 필요하신 분은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나중에 필요 없을 때는 이거 그냥 삭제해주면 됩니다. 삭제. 다시 연결할 때는 그냥 삭제해주면 되니까요. 아웃바운드에서 새 규칙으로 들어가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제 설명이 부족하면은 뭐 구글이나 그런 데 들어가서 검색을 해 보시면 되고, 그게 방화벽을 이렇게 차단하면은 이 로그인도 이 로그인도 다른 분은 두 번씩 하는데 딱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 아이디가 뭐 한 두 달 전에 그거거든요. 그냥 로그인 찍으면 됩니다. 이렇게. 단지 이제 이렇게 라이브러리의 일부 카테고리가 차단되는 거 알아두시고, 차단되는 대신 뭐 그림들 많이 주워다 놨으니까 거기서 주워다 쓰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차단해서 쓰면은 일주일 아니라 뭐 1년 써도 괜찮습니다. 해보세요. 자, 뭐 시간이 36분 됐는데 그만하겠습니다. 또 기타 뭐 제 얘기